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푸딩캠프의 유남주 코치예요. 푸딩캠프의 코칭데이 2부 프로그램인 2주의 컨텐츠 시간입니다. 2주의 컨텐츠는 퀴즈, 과제, 학습 노트 등 학습자 여러분이 학습 활동을 하며 만드는 컨텐츠 중 몇 가지를 선정해 모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좋은 컨텐츠가 많아서 선정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의원님이 복습 퀴즈에 제출하신 답을 선정했어요. 대부분의 학습 활동은 학습자분들께 공유되거나 공개되어 있지만 퀴즈는 오직 퀴즈에 참여한 학습자와 코치만 접근해요. 학습자 대부분은 매우 효율적으로 답을 작성하는데요. 의원님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답에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담아내셨어요. 코치도 신선한 자극을 받았고 의원님도 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관점과 사고가 더 단단해지고 뚜렷해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표님은 자신만의 체계적인 노트 작성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학습 노트가 그 자체로 컨텐츠가 되도록 완결성을 갖는 표님의 학습 노트를 소개합니다. 내용을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생각을 더하여 한날의 강의 컨텐츠를 표님의 학습 컨텐츠로 전환하셨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강의 중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노트 작성을 하면 안 돼요. 정작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습을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후에 노트를 완성하는 걸 권장하지요. 과제는 총 4개를 선정했어요. 먼저 알렉스님 과제부터 소개할게요. 알렉스님은 의사 코드 기반 코딩 과제에서 산출물에 분리된 요소를 정의하셨어요. 구현할 기능을 구체화하여 의사 코드로 코딩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한 거죠. 이는 강의 이외에서 다룬 함수와 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각 기능 간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작성하고 눈으로 보는 건 코딩 과정에서 유용합니다. 아참, 알렉스님의 학습 노트를 보면 푸딩캠프에서 제안한 방식을 실천하며 작성하셨더라고요. 키워드를 먼저 쓰고 강의 후에 키워드를 보며 노트를 작성하는 거요. 알렉스님을 포함해 몇몇 학습자분께서 실천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젠님은 푸딩캠프의 학습법을 우직하게 실행하시는 분 중 한 분인데요. 실습 코드 반복 작성하는 과제를 2회 반복하셨어요. 1회에선 교재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2회에선 변형을 하거나 응용하여 실습 코드를 자신의 코드로 전환하셨죠. 이런 능동적 반복은 스스로 반복할 대상의 난이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올리는 효과가 있지요. 전문가가 되는 4가지 방법 중에서 바로 의도적인 연습이요. 학습한 걸 적극 활용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자 선정했습니다. 예선님은 실무에서 파이썬을 활용하시는 분인데요. 주피터 도구를 활용해 보다 본격적인 구형 코드와 노트를 통합하셨어요. 주피터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통계 분야의 파이썬이 활용되는데 크게 기여한 도구인데요. 파이썬 코드가 동작하는 노션 같은 노트 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피터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선정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피터에서는 독스트링에 있는 독테스트를 실행하기가 코드 에디터보다 불편해요. 사용 목적이 코드 에디터와 다르거든요. 표님이 또 선정되셨네요. 표님은 과제도 완결된 컨텐츠처럼 작성하셨어요. 과제가 어려우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는 자료를 첨부하였는데요. 이러한 노트 테이킹은 나중에 과제를 참고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학습 컨텐츠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학습 노트와 과제 모두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표님의 노트 테이킹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을 건강하고 활력을 북돋는 학습자분들의 활동을 선정해봤어요. 먼저 의원님이 디스코드에서 오가는 대화 중에 남긴 의견이 인상적이라 소개해볼게요. 한나리 읽어주시겠어요? 저도 한날님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서 모든 게 생소한데 그 생소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명이 충분하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들은 제가 회사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질의응답을 할 때랑 비슷해요.
신경망이나 모델을 만들면서 동종 미적분이나 행렬분해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수의 정의나 행렬의 연산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파이썬 기초학습에는 가상환경이나 PIP, 홈브루 등등 다양한 개념과 도구들이 있고 텍스트나 유튜브로도 설명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숙달되기 어려워요. 더불어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으니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할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할지도 난감하지요. 특히 홈브루의 경우에는 패키지 매니저라 파이썬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자료들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게 맞는 건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저찌 검색해서 나온 코드를 그대로 실행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주면 좋긴 할 텐데 스스로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이제 읽어주실 부분이 저는 무척 좋았어요. 동료 학습의 목표를 정확히 짚어주셨거든요. 읽어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간과 사람들을 통해 질문을 많이 하고 서로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학습자도 학습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요. 그렇죠? 네, 하트 삐용삐용입니다. 뭐예요? 하트 그림이 아니라 하트 글자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 건조함은? 저 무척 즐겁고 신난 건데요. 에휴. 한날의 감정선을 움직이기는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잭브로님의 활동을 소개할게요. 읽어주세요, 한날. 의사코드 개념 희미했는데 의사코드 작성법 참조하세요. 미소. 참조할 수 있는 다른 글 찾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낌표 http://42kchat.tstory.com 긴 URL이면 슬래시 어쩌려고. 114 모두들 의사코드 기반 코딩 과제에 막막해 하실 때 잭브로님은 의사코드 코딩 관련 자료를 찾아서 소개해 주셨어요. 경쟁하는 게 아닌 서로 협력하고 학습하는 멋진 모습이에요. 그럼 푸딩캠프 2주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칠게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푸딩캠프가 만드는 프로그래밍 컨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